안녕하세요, 이른입니다. 요즘 폭염이 기승인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요즘 집에서 조용히 집거 중입니다. 오늘은 토익 노베이스 분들이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250점에서 첫 시험 855점까지 4개월간 혼자 공부를 하면서 직접 뼈로 느꼈던 경험인 만큼 이것만 하지 않으셔도 효율적이고 훨씬 자신감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꼭 장담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각종 토익 커뮤니티와 광고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토익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보다가 약간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든 적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토익은 진짜 2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따는 시험이다 같은 말들을 들었을 때 말이죠. 실제로 저는 인터넷을 서핑을 하면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남들은 평균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인데 왜 나한테만 어려운 일인 것 같지? 라는 생각에 위축이 들고 또 스스로 좀 바보 같아지는 느낌에 공부도 시작하기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왜 이렇게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사람은 원래 자신이 없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일수록 먼저 가본 누군가의 경험과 말을 듣고 또 참고하고 싶어지죠. 본인의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요.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이건 매우 본연적인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끔 누군가의 말이 본연의 앞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말을 본인의 절대적인 지표로 삼으려 할 때 말이죠. 다시 토익에 접목시켜서 누군가가 몇 주 혹은 굉장한 단시간에 끝냈다는 글을 보게 되면 저절로 나와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하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으로요. 이 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저는 각종 토익 커뮤니티나 혹은 토익 학원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들과 또 이런 광고만 보게 되면 토익은 굉장히 쉬운 시험처럼 느껴지게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토익은 그렇게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특히 저와 같은 노베이스 입장이시라면 특히 더 그럴 수 있겠죠. 단기간에 끝낸 누군가는 그만큼 본인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베이스로 시작하셨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남들은 이만큼에 가는데 나는 뭐 어떻네, 이런 비교는 사실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말이죠. 내가 공부하면서 과정에서 이만큼 발전됐음에 성취감을 느껴야지 계속 위만 바라보거나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길게 가지 못하더라고요. 때문에 차라리 자신을 믿고 과정에 있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더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원래 영어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번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토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이 원래 못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해보지 않은 것만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에 흥미도 갖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원래 영어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로를 틀고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해보면서 영어의 중요성을 그때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 내가 영어 앞에만 서면 초라함을 느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때 더 이상 내 약점을 피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이 싫었던 거겠죠. 공부를 시작해서 또 하루하루 해나가고 시간을 쌓을수록 사실 원래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봐서 못했던 거구나를 가장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살면서 영어에 남들보다 적은 양의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에 실력이 높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과거에 내가 멋대로 입혀놓은 프레임이 있다면 그것에 스스로 갇히지 마시고 오히려 과거의 내가 보란듯이 멋지게 까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기문서 전에는 기출문제 풀지 마세요. 토익에는 보통 정형화된 문제집 코스가 있죠. 바로 입문서,
기분서, 그리고 기출문제 순입니다. 가끔 입문서, 기본서를 병행을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도 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저는 답변을 드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모의고사가 수록된 천재 형식은 토익이 쓰이는 문법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긴 후에야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출은 토익 문법으로 다양한 상황과 용법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기본을 잡지 않고 바로 시험 넘어가게 되면 아마 멘붕이 엄청 크게 오겠죠. 때문에 입문서와 기본서로 꼭 기본을 다지시고 다음에 기출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 강박 갖지 마세요. 대신 정확하게 푸세요. 이거는 저의 LCRC 공부법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토익 공부를 할 때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빨리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라고 매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이런 성격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독 조급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기본은 잡혀있지 않고 숙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시간 단축만 원하고 있으니 결과물이 잘 나올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이제 장기적으로 해보면서 시간 단축은 정말 맨 마지막 절차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입문과 또 기본서 때는 시간을 재지 않았고 중후반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또 풀어나갈 때 시간의 구애 없이 대신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맞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맞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풀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파악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파트 7의 경우 6회 회독법을 함께 활용하면서 효과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카드에 제 RC 공부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공부법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시작하세요. Just do it! 정말 유명한 나이키의 슬로건이죠. 저도 맨 처음 무방비 상태로 토익을 시작했을 때 가장 효과 있는 공부법은 무엇일까 하면서 인터넷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로 적당한 정보량은 좋았지만 이 정보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오히려 선택의 어려움이 크게 발생해서 시작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치 어떤 제품에서 옵션이 많으면 선택이 어려운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은 공부법을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그 공부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일단 그대로 시작해보세요. 매뉴얼대로 어느 정도 해보시다가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조금 이것저것 조정하시고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공부법은 결국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단어를 많이 외워라, 회독을 해라, 또 리뷰를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있겠죠. 일단 시작을 해야 실력이 나아지고 수정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에게 피가 되고 또 살이 되었던 5가지의 제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런 말들은요, 홀로 공부하면서 가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적어두셔도 좋고 혹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위안과 또 리프레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대신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토익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대신 자신을 믿으면서 차근차근 해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